K바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표 8단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허무한 패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승부수 한 번 못 날리고 싸움 한 번 못해서 그냥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가장 허무한 패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억울한 패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리한 바둑을 무리수와 강수를 거듭하다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해서 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패배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로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세 판단 미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둑의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바둑은 승부수와 강수를 거듭해서 바둑판을 흔들어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자신이 유리한 바둑은 안정적으로 두텁게 마무리해서 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눈치채셨겠죠? 저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둑판을 통해 공부하도록 할까요? 홍민표의 형세 판단,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석을 통해서 형세 판단하는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바둑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배울 포석은요, 준공식 포석입니다. 자, 흔히 준공식 포석을 쓰고 난 뒤에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일자로 달리고 3-3 받고요. 두 칸을 벌리면서 하나의 정석이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흑도 걸치고요. 날일자로 받은 다음 미끄러지고 받고요. 두 칸 벌리면서 자기의 정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백이 이쪽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급선무예요. 자, 이렇게 붙이고요. 젖히고 늘고 빠질 때 이렇게 안정을 취합니다. 띄고요. 띄고. 자, 이런 식으로 우아기의 정석이 또 하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붙이는 수순은 중요하죠. 백의 안형을 확보하면서 이제 삶을 도모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큰 자리인 자아계를 걸치면서 포석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3-3 들어가고 맞고요. 자, 밀고 늘어주고요. 젖히고요. 자주 나오는 포석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 한 칸 뜨고. 자, 이 정도가 이제 하나의 포석이 완성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자, 이 정도 포석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형세가 어떤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지금 저와 함께 어떻게 형세를 알아봐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우변의 흙집 있죠? 이 흙집을 먼저 한번 어떻게 세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 집은 확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이 침투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 정도 삭감하는 정도가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받아주고요.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자, 있습니다. 자, 형세 판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최소한의 집을 세는 것입니다. 즉 확정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흙의 집을 삭감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흙집이 이 정도가 확정가라고 할 수 있어요. 확정가가 몇 집일까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4, 16집. 자, 이 집은 16집이 확정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돌이 이제 없다고 치고요. 이런 형태에서 이 집은 흙집이 16집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집은 어떨까요? 이 집은 흔히들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요. 자, 이 집은 그냥 이 형태 자체를 10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요. 나중에 백에게 이렇게 당할 여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이런 형태가 된다고 치면요. 자, 흙은 8에 9집, 10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10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변 모양인데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자, 이 정석이 있는데 이 정석은 자, 흙 모양은 7집이라고 세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자, 나중에 자, 이런 형태가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형세 판단은 최소한의 자기 집을 세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흙집은 확정가가 7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 모양은 7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쪽 흙 모양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확정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가를 세기 위해서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이 침투를 하고 젖히고 맞고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는 100이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확정가는 이 집이 되겠죠? 자, 이 집은 이런 식으로 딱 가정했을 때 2집, 4집, 6집, 8집이 확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흙 모양은 애초에 이쪽에 7집이 확정가고요. 여기가 8집이 확정가예요. 그렇다면은 이 흙 전체가 15집밖에 안 되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이 장면에서 확정가가 15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흙이 이런 식으로 100을 크게 잡아버리면요. 흙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이 이렇게 살아나간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가만이 흙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집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흙이 두었을 때 흙이 불어나는 집을 반반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두면은 이 정도 늘고 상대방이 두면은 이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늘는 이런 집을 이렇게 몇 집인지 세어보면 되겠죠? 한번 같이 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100은 제압을 당했어요. 2, 4, 6, 8, 10, 16에 17집 정도가 더 불어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집의 n분의 1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17집의 반은 8집 반, 8집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집 아까 8집, 7집을 더하고 15집이죠. 그럼 8집 반 정도를 더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23집 반 정도가 되겠죠. 자, 이 형태는 23집 반이 조금 두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흙 전체 모양에 대해서 형세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이 흙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집이에요. 그리고 이 상기는 10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변이 아까 23집 반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이 흙은 50집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집을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형태에 대해서 제가 몇 집이라고 알려드렸었죠? 바로 7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형태는 7집이라고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100집 7집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형태는 몇 집일까요? 자, 마찬가지로 끝내기를 했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흙은 이렇게 날일자로 끝내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이 이렇게 받게 되겠고요. 자, 그럼 결국은 끝내기가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집은 몇 집일까요? 2집, 4집, 6집. 예, 100집은 6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집이 7집, 이 집이 6집이죠. 자, 역시 이 형태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석 형태, 아까 흙이 7집이라고 했죠? 100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는 7집이라고 세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7집이면은 100개였는데 손해 아니에요? 하고 질문할 수가 있겠는데요. 100의 장점은 이 흙돌보다 조금 두텁다는 게 있습니다. 100은 이런 식으로 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100을 더 두텁게 큰 집을 만들 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쪽이 흙 진영이 아니라 백 진영이라면 다가와서 자, 이런 식으로 치중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7집이지만 백이 조금 두터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집이고요. 자, 이 형태는 몇 집일까요? 참 집으로 세기에는 애매한 형태인데요. 대략 흙이 이 정도는 선수가 되겠죠? 일단 집은 보잘것이 없어요, 사실요. 확정가는 2집, 3집에서 많아야 5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 집은 흙집이 10집이라고 했는데 100이 5집도 안 되면은 너무 손해 정석 아닌가요? 하고 질문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렇게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100은 집은 현재 별거 없지만, 즉 현금은 없어요. 하지만 어음이 많은 형태예요. 즉 두텁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집이 불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은 확정가는 5집 정도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집이 이쪽이 7집이고요. 여기가 6집. 마찬가지로 여기가 7집. 자, 이게 한 5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쪽이 확정가 12집 정도. 이쪽이 7집이니까 19집. 여기가 6집이니까 25집. 고작 25집밖에 안 돼요. 아까 흙이 몇 집이라고 했죠? 제가 흙집은 50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5집이나 불리한데 100이 어떻게 이기나요? 할 수 있죠? 자, 근데 100은 이쪽에 이제 발전 가능성을 살리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될까요? 자, 제가 아까 이정석의 100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어깨짚음. 흙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역시 붙여서 선수예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작업을 해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모양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집을 이제 다시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은요. 흙이 이제 이 정도로밖에 삭감이 안 돼요. 이렇게 봤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흙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2집이라고 했던 100집이 지금은 몇 집일까요? 한번 세어볼게요. 이제 2집. 이 집은 이제 100집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집을 세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4집, 6집, 8, 10, 12집. 벌써 12집이 났어요. 13, 14, 15, 16, 17, 18, 20, 22, 24. 이제 확정가가 12집이 아니라 24집이 됐습니다. 아까에 비해 12집이 불어났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흙돌이 활용을 했지만 이 돌들이 아직 완벽한 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서 이 돌을 잡는다면은 집이 또 훨씬 더 불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가는 100집이 24집이 됐고요.
그 이후의 발전 가능성이 100에게 또 있습니다. 이런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쳐줘야 되냐,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보시면요. 이 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포기를 한다고 치면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벌써 아까 세지 않았던 집들이 둘, 넷, 여섯, 여덟, 10집 또 불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 두면은 또 10집 이상 불고 흙이 둬봤자 흙은 도망가는 데 불구하기 때문에 이 발전 가능성 두 텀에 대해서 즉 10집의 절반인 5집은 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집은 아까 24집과 플러스 알파 5집 그 정도로 세서 이제 29집 정도로 세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100집이 이제 29집, 이쪽이 7집이면은 36집이 되겠죠? 이쪽이 6집이면요 42집, 벌써 42집이 됐네요. 아까 100집에 대해서 상당히 불어났죠? 그리고 이 발전 가능성을 5집으로 제한했지만 사실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만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 돌도 역시 공격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또 어떻게 100집이 불어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00집은 이제 상당히 불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다시 분발할 차례가 되겠는데요. 흙의 작전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 지금 100진영을 이제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자, 자신의 집을 더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형세 판단을 또 흙이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삭감을 해서 이쪽 지역을 지어 나간다면은 내가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100 모양을 제한하는 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로는 내가 안 되겠는데 내 집부터 키워야겠는데 하면서 자신의 모자란 집을 이제 더 확정가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역시 형세 판단이 되겠죠. 자, 흙집을 다시 한번 세볼게요. 왜냐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쪽 집이 틀려졌어요. 자, 이쪽 집 16집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10집이에요. 자, 그럼 이 집이 좀 달라졌는데요. 왜냐면은 이제는 이제 100이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보다 삭감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되고 보면은 흙집이 아까에 비해서 많이 불어났죠? 한번 세어볼게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이고요. 12, 14, 16, 18, 20, 22, 24집, 26, 28, 30, 벌써 32집이 났어요. 아까 23집 반에 비해서 상당히 불어났죠. 그 이유는 이제 100이 침투를 여지에 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자신의 모양을 더 키우기 위해서 흙을 단단하게 해줬기 때문에 흙집이 이제 더 불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을 더 불려나가느냐 아니면 이제 이쪽만 타게 해서 자신이 확정화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집이 이제 30집, 16집, 46집이죠. 여기까지 56집이 되겠습니다. 100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확정가는 24집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7집, 그러면은 31집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6집, 그러면은 31집에 6집, 37집이 되겠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흙은 확정가는 이미 많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100 모양에 대한 삭감이 되겠죠? 이제 자신의 집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런 식으로 100진영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 집이 더 큰 걸 좋아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두다가 자, 100에게 이런 식으로 시움당했어요. 자, 형세 판단 잘못하는 거죠. 자신의 집을 계속 키워가면은 상대방의 집이 더 커지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집을 더 지금 키우고 싶지만 지금 형세는 자기 집을 키우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집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 나가면서 집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미 확정가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흙의 선택은 자신의 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집을 삭감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흙이 이제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백은 이제 내 집이 이제 부족하구나, 그런 형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 집 많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을 키우거나 평범하게 이렇게 벌려서 두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흙이 선수를 교환한 뒤에, 자, 여기까지 딱 지켜버리면은 이 집이 완벽한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제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제 형세 판단을 하고 내가 지금 형세가 여의치가 않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지어서 기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집을 더 이제 파괴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흙의 집이 아까 이쪽이 30집이 나면은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흙 진영을 이제 파괴하는 작전을 짜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을 한 뒤에, 자, 이렇게 타개를 하는 작전을 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보니까 이제 흙집이 아까 30집이었던 집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 집 7집에 이 집 8집, 15집에 약간의 이제 부수적으로 이득 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집 플러스 한 2집 정도라 보면 돼요. 그럼 17집이 되겠죠? 자, 백이 이제 집으로 많이 따라온 장면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시 흙집은 8집, 7집, 15집에 플러스 알파 2집, 그럼 17집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6집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10집이고요. 그러면은 17집, 16집, 33집에 10집, 43집. 자, 백이 집으로 이제 많이 따라온 장면입니다. 이쪽 형태가 24집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7집, 이쪽 6집이면은 37대 43. 집균형이 이제 어울리는 바둑이 됐습니다. 이렇듯 백은 이런 삭감이 아닌 침투로 지금 형세를 더 압박해야 됩니다. 자, 흙은 이제 애초에 돌아가면요, 이런 식으로 키워서 둘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돌이 이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선택했고요. 백도 형세 판단한 다음에 삭감이 아닌 침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듯 정확한 형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유불리를 알고 작전을 짜나가야 됩니다. 홍민표의 형세 판단 첫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막연했던 혹은 궁금했던 이 형세 판단의 길에 지금 여러분들은 첫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자, 홍민표 형세 판단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확한 형세 판단을 그날까지 계속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모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